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근대사 문제풀이. 전근대사 문제풀이입니다. 최근 이제 일반 제 교재 한 권에 이제 있는 문제. 이론편은 그 책에 이제 이론만 담아놨고요.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중간에 문제, 단원별 문제를 뽑아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문제풀이를 들어갑니다. 전근대사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전근대사보다 근현대사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전근대사 문제를 다 풀어드릴 수는 없고 홀수 문제만 풀어드리겠습니다. 전근대사 홀수. 그리고 근현대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중요하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빼놓은 문제 없이 가지만 전근대사는 이제 홀수 문제만 좀 풀어드리겠다라는 거 양해 구하고요. 페이지는 이제 15쪽입니다. 15쪽에 15페이지. 15페이지 보시면 이제 실전 문제. 이제 선생님이 예전에 이제 문제 지금 들어가시는구나. 그렇죠? 이제 문제풀이에 들어갑니다. 1번 문제 보시면요.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역사의 의미죠. 자, 역사의 의미, 역사란 무엇인가 라고 해서 예전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로서의 역사는 있는 그대로의 역사로서 이제 객관적인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이제 사관의 역사가의 주관이 들어가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객관, 주관. 그렇죠? 사실로서의 역사는 랑케가 얘기했고요. 그래서 사랑한다. 그렇죠? 자,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E.H. 카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E.H. 카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습니까?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찾아봅시다. 첫 번째, 기록으로서의 역사, 이것은 뭡니까? 주관이 개입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역사의 주관이 개입되면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죠?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1번의 정답은 1번이 될 것이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보시면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삶의 지혜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공부를 안 해도 알겠죠. 자, 세 번째, 사료와 역사적 진실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료 비판이 필요하다. 그렇죠? 유교적인 사관에 입각해서 쓰다 보면 아무래도 그 주관이 개입되다 보니까 자주성이 좀 부족한 그런 문제점이 이제 들어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된다. 네 번째, 사실로서의 역사란 과거에 존재했던 모든 사실과 사건을 의미한다. 당연한 거죠.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얘기한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1번. 자, 이제 15쪽에 3번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사례로 적합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사의 특수성을 얘기했다라는 거죠. 특수성. 그렇다면 이 특수성, 보편성과 특수성이 있는데 보편성과 특수성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쉽게 얘기하면 전 세계적인 공통점 있죠. 공통점이 이제 보편성이고 어떤 민족에 따라서 그 민족의 특별한 것들 있죠. 그 민족만 나타나게 되는 것들이 이제 특수성입니다. 그래서 보편성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있느냐? 자유, 평등, 평화 이런 것들이 이제 인류 세계의 보편성이고, 자, 특수성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만의 건 뭐 두레라든가 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만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인데 지금 보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다? 한국사의 특수성을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 민족의 특수성을 찾아라, 우리 민족만이 나오는 독특한 문화를 찾아라 라는 얘기. 기억번, 고려인의 멋이 깃든 상감청자, 우리 거죠? 우리 거. 자, 니은번, 불교에 나타난 자비와 평등 사상, 이것은 무엇입니까? 보편성이죠. 인류 공통에 나타나는 것. 디귿번, 공동체 조직으로 둘의 이렇게 향도가 있으니 우리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리을번 보시면 아시아의 북방 문화와 연계된 선사 문화, 아시아 공통의 문화로서 보편성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번, 디귿번, 2번이 이제 정답이죠. 자, 이제 넘어갑니다. 페이지를 쭉쭉 넘어가세요. 넘어가셔가지고 17쪽이죠. 17쪽 갑니다. 자, 17쪽에 이제 첫 번째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 생활. 자, 구석기를 찾아라 라는 거죠. 구석기. 옳지 않은 거. 틀린 것은
자, 첫 번째 문제. 동굴, 바위 그늘에서 살거나 강가에서 막집을 짓고 살았다. 그렇죠. 구석기 때 막졌다라는 것. 두 번째, 동물의 뼈로 만든 뼈도구와 뗀석기. 그렇죠. 떼어낸 석기, 뼈도구. 자, 세 번째, 유적으로서는 상원의 건모루 동굴. 모르겠다 이거. 그렇죠.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공주석장리. 이것은 아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상원의 검은모루 동굴 같은 경우는 이제 구석기인데 가장 오래된 곳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이고, 그리고 이제 공주석장리 같은 경우는 이제 남한 최초로 발견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최초. 자, 이렇게 아무튼 이제 구석기 유적 맞습니다. 자, 네 번째 보시면요. 반달돌칼로 이삭을 추수했다라는 반달돌칼이 나왔는데 반달돌칼은 이제 청동기 시대죠. 그리고 반달돌칼 같은 경우는 청동기 때 뭐 할 때 썼다? 이삭을 벨 때. 다시 얘기해서 벼농사와도 상관이 있다. 자, 이제 3번 문제 들어갈게요. 다음 중 우리나라 구석기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구석기를 또 찾아야 돼요. 구석기. 자, 갑시다. 1번. 우리나라 그 주변 지역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70만 년 전인데 모르겠다 선생님 외우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주 오래됐죠? 맞을 것이다. 만약에 모르겠다 그러면 세모표를 해놓으세요. 자, 두 번째, 처음에는 집게 같은 도구를 가지고 집게, 그렇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했으나 점차 떼어낸 석기 제작하는 거. 그래서 주먹도끼, 집게, 팔매돌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석기 시대죠. 맞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나와 있잖아요. 주먹도끼, 집게, 팔매돌은 사냥도구고 긁게, 밀게들은 조리도구다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보시면 죽은 자를 위해서 무덤인 고인돌을 만들었으니 고인돌은 언제입니까? 청동기 시대죠. 그래서 그 부족의 족장의 힘을 권력을 가늠할 수 있었던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인돌. 그래서 그 고인돌만 봐도 그 부족의 힘이 어느 정도였구나를 알 수 있었다. 그래서 3번에 이제 4번이 이제 정답입니다. 자, 이제 한 장 넘어갈게요. 자, 5번 문제인데요. 다음 유물이 등장한 시기에 생활 모습. 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요새 출제가 되는 문제인데요. 사료를 주고 문제를 풀어라. 팽이처럼 빛이 뾰족하거나 둥글고 뾰족하거나 이제 밑이 둥글대요. 자, 표면에 빗살. 자, 무늬가 새겨져 있고 곡식을 담는데 많이 이용됐다. 이거에 뭐다? 토기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름하여 빗살무늬 토기니까 언제입니까? 신석기 때다라는 것이죠. 자, 신석기 한번 찾아보자. 첫 번째, 철제농기구. 철제농기구는요, 철기죠. 철이 언제 들어왔어요? 철기 시대에 들어왔다. 두 번째, 비파형 동검을 의식에 사용하였다. 언제입니까? 청동기지요. 비파형 동검. 만약에 세형 동검이 나온다면 철기겠고.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취사와 난방이 가능한 움집에 살았다. 움집. 자, 움집이라고 하면 언제예요? 신석기 때도 있고 청동기 때도 있고 철기 때도 있고. 그렇죠? 막집이라고 하면 구석기인데 모르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 맞을 수 있는데 한번 보자. 4번. 정복준제를 거치면서 지배계급이 등장하였으니 지배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계급사회를 나타나는 것이고 계급사회는 전쟁이 시작되면서 전쟁은 언제? 청동기 때. 아하, 그러면 확실히 틀렸구나. 그러면 3번이 맞구나. 이렇게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상대적으로 푸는 법도 이제 좀 체크를 해 두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3번이 정답이지요. 자, 이제 다음 문제 7번 문제로 갑니다. 자, 한 페이지 넘어가세요. 19쪽이죠. 19쪽 7번. 신석기 시대의 사회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신석기 틀린 거 찾아봐라. 자, 첫 번째, 농경 생활이 시작됐고요. 농경의 시작이라고 했으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뒤에까지 봐야죠. 돌갱이, 돌삽, 돌보습, 돌날, 돌로 다 돼 있잖아요. 신석기 맞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기에서 농경의 시작이 아니고 벼농사의 시작이라고 그러면 답이 틀려져요. 청동기지요. 자, 두 번째, 집터는 대개 움집 자리로 바닥의 원형은 모서리가 둥근 네모형이다. 맞죠? 자, 신석기는 둥근 네모형이다라고 돼 있어요. 바닥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원형 비슷하죠? 원형, 원자라는 게 이게 들어가면 신석기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사각, 네모형 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언제로 봐야 된다? 이것은 이제 청동기로 봐야 된다. 청동기 철기. 그렇죠? 자, 세 번째, 이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는 민무늬 토기다. 민무늬 토기는 청동기 대표 토기잖아요.
틀렸네요. 3번이 이제 정답이네요. 자, 네 번째 문제 갈까요? 4번 보기. 나무와 돌로 만든 농기구가 발달을 했대요. 그래서 나무와 돌로 만들었다라고 돼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요거는 이제 신석기고, 요게 조심해야 되는 거 뭡니까? 청동기라고 하면 뭐라고 돼 있어요? 청동제 농기구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청동제 농기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렇죠? 청동기 시대도 역시 뭘로 썼다? 돌이나 그 나무 이런 것들로 썼습니다. 그리고 철기 시대 가면서 청동 농기구 아닌 철기 농기구로 바로 넘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7번에 이제 3번이 이제 정답이고, 자, 9번으로 갈게요. 자, 고인돌을 많이 만들던 시대. 아하, 감사합니다죠. 자, 고인돌이라고 하는 것. 자, 언제입니까? 이거 청동기죠. 그럼 청동기 시대의 문제를 풀어봐라 라는 얘기니까 찾으면 되지요. 자, 첫 번째. 추수용 도구로 반달돌칼을 사용하였다. 자, 반달돌칼 벼농사와 관계가 있죠. 벼농사의 시작 청동기니까 맞고요. 두 번째, 자, 그럼 정답 나왔네요. 9번의 답은 1번. 두 번째, 가락바퀴와 뼈바늘은 뭐 할 때 썼어요? 원시적인 수공업을 담당을 했었다. 수공업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신석기지요. 그럼 틀렸어요. 뒤에 거, 배나 옷감을 짜서 입거나 그물도 만들었습니다. 그죠? 자, 세 번째 보시면, 돌로 만들 보습과 괭이, 돌보습과 돌괭이 사용됐고, 농경이 시작됐으니까 농경의 시작은 신석기니까 답이 될 수 없고. 자, 네 번째 보시면 무리 가운데 경험이 많은 지도자가 되었으나 정치 권력을 갖지는 못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자, 요거 이제 좀 어렵죠. 지도자, 뭐 지배자 이렇게까지 어렵게는 안 나오는데 의미를 좀 보자 말입니다. 지도자는 평등할 때 씁니다. 평등. 그래서 평등한 사회, 그리고 신석기 때 출연을 하죠. 그래서 나를 따라오는 게 어때? 그러면 저 양반이 이제 그 나이도 있고 경험도 있으니까 따라가면 손해는 안 볼 것이야. 이때가 이제 신석기죠. 자, 지배자는 뭡니까? 힘을 가진 사람이죠. 권력이에요. 권력을 가진 사람.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그 뭡니까? 계급사회죠.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청동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도자니까 신석기니까 답이 될 수 없죠. 만약에 지배자가 있고 권력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 청동기니까 4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9번의 정답은 이제 1번이고요. 자, 페이지를 바꿔서 20쪽이에요. 자, 20쪽 11번입니다. 20쪽 11번 문제. 다음 유물이 만들어졌을 당시에 볼 수 있는 사회의 모습. 자, 유물 뭐예요? 고인돌입니다. 자, 여러분 고인돌 하니까요. 고인돌 하면 뭐만 기억하시냐면 이런 모습만 기억하세요. 자, 예쁘죠? 예쁩니다. 자, 이런 모습만 기억을 하시는데 경우에 따라서 요런 고인돌도 발견이 돼요. 우와, 선생님 이게 뭡니까? 고인돌이에요. 고인돌인데 요것은 이제 북쪽의 북방식이라고 하는 것이고, 요것이 이제 남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모 형태의 돌을 올려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둑판형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런 이제 고인돌 형태가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나오면 이게 뭐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죠? 요것도 고인돌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인돌이 나왔고, 자, 고인돌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라는 거죠.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고요. 그렇죠? 군장의 무덤이에요. 군장의 무덤입니다. 자, 군장의 무덤이다 보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고인돌이 크면 클수록 그 지역의 부족장의 힘이 강했다라는 거죠. 군장의 권력을, 살아생전의 권력을 가늠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됐습니다. 자, 청동기 때 한번 풀어보자. 첫 번째, 남녀 역할이 분화되었다. 맞죠? 분화됐지요. 두 번째 볼게요. 계급이 발생했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배자가 나오죠. 군장. 세 번째, 고조선을 건국했죠. 요게 이제 하나 써놓으셔야죠. 비파형, 그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 엄청 중요하고 시험 잘 나와요. 요거는 고조선 편에서 이제 시험 잘 나오니까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두시고요. 네 번째 보실까요? 샤머니즘 뭡니까? 무당이죠. 무당. 무당. 그래서 신석기 때 어떤 신앙이죠? 원시신앙. 원시신앙이 이제 발전이 되는데, 이때 이제 하늘과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어떠한 존재가 있었으니 그것이 무당이다. 그래서 구수라면 하늘에 그 연락이 닿는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신석기 때 이 샤머니즘 뿐만 아니고 또 무엇도 있죠. 11번의 답은 그래서 4번이고 샤머니즘, 토테미즘, 그리고 애니미즘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이제 20쪽에 13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가와 나는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집자리 유적입니다. 그래서 가에 대한 설명이 각각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 자, 여기에서 보시면 가번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좀 볼까요? 나번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가번 보니까 바닥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좀 반지하로 되어 있죠. 바닥이 반지하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불된 자리가 보이는데 중앙에 어떤 거? 불된 자리 화덕이 있고요. 자, 그리고 바닥은 원형으로 되어 있죠. 원형 바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 구덩이 있죠. 파놓은 거 어디에 있어요? 내부에 있단 말이죠. 내부 구덩이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쪽 나번으로 가니까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상으로 나와 있어요. 지상으로 집자리가 이제 돌출되어 있고, 자, 그리고 이제 그 뭡니까? 중앙에 화덕이 있었던 게 이제 벽 쪽으로 한쪽 벽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자, 원형인데 네모형 바닥으로 되어 있지요. 네모형. 확실하게 네모로 가 있잖아요. 자, 그리고 내부 저장에서 외부로 외부 구덩이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저장 구덩이가 있고, 또 구덩이가 아니면 또 어떠한 건물을 만들어서 바깥쪽으로 뺐다. 화덕 불된 자리도 이제 벽 쪽으로 갔고. 자, 요거만 봐도 이때 신석기 움집이고 이때가 이제 청동기 철기의 움집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문제가 다 풀렸어요. 가는 신석기, 나는 청동기, 철기입니다. 자, 이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첫 번째 문제. 바닥이 직사각형이면 화덕이 한쪽 벽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여기지요. 그런데 지금 가라고 돼 있으니까 틀렸다라는 거고. 두 번째 보세요. 앞쪽에 냇물이 흐르고 뒤쪽에 산이 있는 지역이 있다라고 돼 있죠. 요거 어디예요? 배산임수잖아요. 배산임수라는 것은 이때 그 언제입니까? 청동기 이후부터 출현하니까 청동기로 풀어야 되니까 나번이 돼야지요. 자, 세 번째 볼게요. 나번 주춧돌을 사용해서 점차 지상가옥으로 바뀌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기둥을 세웠죠. 청동기 철기 움집은 기둥을 세웠기 때문에 기둥을 받칠 수 있는 주춧돌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춧돌도 사용했다. 그러니까 3번이 이제 맞죠. 4번 보시면 가번에서 이곳에서 빗살무늬 토기가 대량 발굴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예요? 지금 나라고 했죠.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인데 가번이 맞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 3번이 이제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13번에 이제 3번이고 이런 문제 같은 경우가 이제 출제가 많이 된다라는 거. 자, 이제 페이지를 바꿔서 21쪽입니다. 21쪽에 15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나라 초기 철기 시대의 상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철기 시대예요. 자, 철기 시대를 찾아라. 자, 첫 번째. 지배층의 무덤으로 고인돌이 축조되기 시작되었다. 고인돌 언제죠? 청동기죠. 청동기. 그래서 군장의 권력을 가늠할 수 있었다라는 옳지 않은 거니까 1번이 정답이네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만약에 철기 시대 그 무덤이죠. 무덤은 뭘로 사용했습니까? 보통 이제 널무덤이라든가 그리고 동무덤을 사용했죠. 동무덤. 이렇게 이제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철기는. 두 번째, 청동기 문화도 더욱 발전을 해서 잔무늬 거울은 철기입니다. 요것은 이제 조금 설명이 필요하는데 무늬가 이제 거칠다. 그래서 거친 무늬 거울이 있어요. 요것은 이제 거칠죠. 청동기고. 잔무늬, 짜잘한 무늬. 그래서 잔무늬 거울은 철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기술이 발달하고 있죠. 요것도 하나 이제 체크해 두시고 이렇게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2번은 이제 철기 시대니까. 자, 3번 민무늬 토기 이외에 덧띠 토기, 검은 간토기 요런 것들이 이제 출토가 됐는데 철기 시대입니다. 와, 선생님 이거 어렵네요. 그렇죠?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한번 풀어 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 중국으로부터 철기와 함께 명도전, 발량전 같은 경우는 철기 시대에
한반도에서 발견된 뭡니까? 중국시대 화폐죠. 중국의 화폐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다른 의미도 또 시험에 이거보다 더 잘 나오는 게 뭡니까? 이 그 명도전, 반량전, 오수전, 뭐 붓, 특히 이 명도전과 붓 같은 경우는 뭐다? 중국과 당시 한반도가 교류를 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 이제 정답이다라는 거. 자, 이제 페이지를 좀 넘겨볼까요? 22쪽입니다. 22쪽에 11번. 17번이죠. 자, 선사시대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이제 선사시대라고 있어요. 선사시대니까, 모르겠다. 그렇죠? 자, 첫 번째, 일단 여기에서 선사시대라고 했으니까 선사시대라고 하면, 우리가 뭐 기억해야죠? 구석기와 신석기. 그렇죠? 선생님, 청동기는 왜 안 되죠? 자, 청동기 같은 경우는 어떤 시대입니까? 역사시대예요. 그렇죠? 역사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선사시대라고 하면 구석기, 신석기. 벌써 문제가 나왔다. 자, 첫 번째, 옳은 것. 구석기 사람들은 조리나 식량 저장에 사용할 수 있는 토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석기 때 토기가 발생을 하죠. 왜? 잉여 생산물. 그래서 농경이 시작됐으니까 농경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토기가 뭐다? 빗살무늬 토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석기가 아니고 신석기다. 자, 두 번째,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가락바퀴나 뼈바늘을 이용해서 옷이나 금을 만들었으니 요것이 정답이죠. 원시적인 수공업을 사용했다. 세 번째, 신석기 시대는 농경의 발달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벼농사요. 여러분, 벼농사는 조심해야죠. 벼농사가 시작된 건 언제죠? 청동기지요. 자, 청동기니까 답이 될 수 없죠? 틀렸고. 네 번째 보시면 청동기 시대부터 청동제 농기구를 본격적으로 사용함에 따라서 농경이 더욱 발전하였다. 이건 다 틀렸죠. 뭐가 틀렸습니까? 일단 선사시대인데 청동기 얘기를 했어요. 역사시대. 그러니까 일단 X고 그 다음에 청동제 농기구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돌이나 나무 농기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7번의 옳은 설명은 2번이 되겠죠. 2번. 19번 갑니다. 22쪽이 19번. 자, 고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 자, 고조선입니다. 고조선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첫 번째, 고조선 건국 신화 단군 이야기는 어디 나옵니까? 삼국유사에 나오죠. 삼국사기가 아니고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틀렸고. 두 번째, 고조선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성장해서 점차 세력을 확대되면서 요령 지방까지 발전하였다. 이거 맞는 것 같지요? 그런데 이게 이제 틀렸어요. 요령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한반도 대동강 유역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대동강으로 발전을 하는 것이 지금 이제 대동강에서 거꾸로 시작했다니까 틀렸어요. 와, 그렇죠? 요령이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더니 선생님 너무 하세요. 괜찮아요.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렇죠? 세 번째, 위만조선은 위만조선 하면 철기 그리고 중개무역 뭐 이런 것들 제가 이제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위만조선은 발전된 철기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했죠. 그래서 경제적 기반을 확대했다. 맞고요. 네 번째 보시면 고조선의 경제적 군사적 발전에 느낀 한 문제는 대규모 침략을 감행하였다. 틀렸어요. 왜요? 한나라 맞잖아요. 한 무제가 그렇죠? 와, 선생님 너무해요. 뭐 어쩔 수 없어요.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19번은 3번이고요. 자, 23쪽 갑니다. 23쪽이 21번 문제에 들어갈게요. 자, 21번. 자, 기억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기억을 찾아야죠. 기억이 도대체 어느 국가냐? 자, 기억에서는 백성들이 금하는 법 8조가 있었으니 8조 벌써 나와야죠. 공부 안 하신 거예요. 8조 하면 이 단원에서 8조 하면 고조선 탁 나와야 돼요. 자, 그것은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살인죄를 처형하고 있죠. 살인죄 처형했다. 그럼 뭐예요? 노동력 중시사회. 자, 두 번째 줄에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라고 돼 있으니까 사유재산이 있죠. 사유재산. 그리고 또 곡식, 농경사회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으니, 자, 노비로 삼았으니 계급. 특히나 노비가 출연하고 있었다라는 거고, 그 아래 보시면 50만 전이니까 화폐를 또 사용을 했었구나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죠. 자, 그렇다면 이제 끝났어요. 뭡니까? 여기에서 기억의 나라는 고조법? 고조선입니다. 기억의 나라는 고조선.
자, 1번 옥저와 동해를 정복하였다. 누굽니까? 고구려지요. 자, 고구려니까 조선 고구려 틀렸고. 조계홍과 체카의 풍습이 있었다. 동해지요. 동해. 자, 세 번째 별도행정구역 사출도는 절대 우리가 죽어도 잊어버리면 안 돼. 사출도 하면 부여 무조건 단골이니까. 자, 중국과 한과의 대립할 정도 성장했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누가 쳐들어옵니까? 한나라가 쳐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멸망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고조선. 그래서 이제 고조선에 대한 설명은 몇 번이다? 4번에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다. 자, 이제 페이지가 넘어갑니다. 자, 24쪽. 24쪽에 23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보기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라는 거죠. 백성들에게 그 많은 법 8조가 있었으니 이건 8조법이죠. 8조법은 고조선입니다. 한서에 나오는 고조선의 이제 8조법이다라는 거죠. 벌써 끝났습니다. 뭐 찾으라고 했죠? 국가에 대한 설명. 옳은 걸 찾아라. 8조법에. 고조선에 대한 설명 옳은 걸 찾아라. 첫 번째, 기원전 3세기경에는 강력한 왕. 어떤 왕이냐면 부왕이라든가 준왕 이라는 이런 왕들이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왕위를 세습했고, 그 밑에 상대부 장군. 상대부 장군 고조선. 우와, 맞네요. 1번이 정답이네요. 자, 두 번째, 흉년이 들면 그 왕을 그 책임을 왕에게 돌려 죽이고자 하였고. 자, 지금 왕권이 어떻습니까? 왕권이 엄청나게 약해요. 그렇죠? 자, 가축의 이름을 딴 가들이 마가우가 구가 저가 사출도죠. 사출도를 다스리고 있었으니 요것이 어디예요? 요건 부여네요. 와, 부여네요. 사출도 부여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되죠. 지금 요거 모르시면 끝나는 거예요, 문제가. 자, 건국시조와 그 어머니를 조상신으로 섬겼다. 자, 주몽과 그의 어머니 유화부인이 있는데 유화부인을 그 조상신으로 섬겼으니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고구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볼까요?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면 소, 말 등으로 변상을 하였고 단과반이 있었습니다. 단궁, 과마, 반어피, 단과반, 동해지요. 그렇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23번의 정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 이제 정답이다라는 거죠. 자, 이제 24쪽에 25번입니다. 24쪽에 25번 문제. 밑줄근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국가를 찾아야 돼요. 국가 어디냐? 모르겠다. 자, 이 나라에서는 왕이 있고 왕이 있어요. 그럼 왕국이니까 어떤 거죠? 부여 혹은 고구려. 이렇게 이제 두 개로 압축이 돼야 돼요. 자, 왕이 있고 모두 가축의 이름으로 관명을 지은 마가우가 구가 저가들이 있으니 이들이 이제 사출도를 지배했었다라는 거. 나왔죠? 뭡니까? 부여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끝났네요. 그 아래도 이제 사출도가 나오니까. 자, 1번.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으니 12월에 영고가 있었죠. 어디에? 부여. 와, 1번이 정답이네요. 자, 두 번째. 부여족의 한 갈래로.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부여족의 갈래라고 그랬지 부여족이 아니다라는 거죠. 부여족의 한 갈래로 내려왔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옥제 풍습이 있으니까 고구려죠. 그래서 고구려 부여의 아들 주몽이 내려서 세운 고구려를 얘기하고 있구나. 자, 세 번째, 소도에 농경과 종교에 대한 의례를 주관한 청군이 있었다. 소도라는 것이 신성지역이고 그 제사장 거기에 짱이 누굽니까? 그 청군이죠. 거기에서 보면 이제 어느 나라? 사만. 그래서 사만의 재정 분리 사회를 또 알 수 있다. 써놓으세요. 자, 네 번째, 특산풀로 단과반이 있었다. 단궁, 과마, 반어피. 자, 동해지요. 그래서 이제 부여는 몇 번이다? 1번에 있다라는 거죠. 25번은 이제 1번이 정답. 자, 이제 페이지를 넘어갑시다. 페이지 넘어가서 25쪽이죠. 25쪽에 27번. 자, 삼국지. 동이전에 기록된 어떤 나라의 설명입니다. 가와나 국가.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서 좋아하는 문제예요. 하나만 단편적으로 내지 않고 두 개 섞어가지고 풀어봐라. 그렇죠? 자, 토질은 오곡에 알맞고 동이지역 중에 가장 넓고 평탄한 곳이다. 부여지역.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인심이 후덕하고 그렇죠? 근엄하고 좋다라는 거예요. 누가 썼죠?
저기 중국에서 썼으니까 중국과 친교 관계인 부여는 예쁘게 잘 썼다. 나번 볼게요. 큰 산과 깊은 골짜기가 많고 사람들의 선풍이 흉악하고 노략질을 좋아했다. 아주 그냥 악랄하게 써놨죠. 고구려입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풀어봅시다. 1번 부여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팔조법이요. 에이, 팔조법은 고조선인데요. 잘못했고요. 자, 두 번째 부여는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12배. 이게 뭡니까? 일책 12법으로서 어느 나라의 부여의, 그렇죠, 부여의 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 나는, 그러니까 고구려는 자신의 생활권을 침범하면 노비나 소와 말로 변상하게 하는 것은 책화인데요. 선생님, 책화는 어디였죠? 동해입니다. 그렇죠? 동해. 자, 네 번째. 그래서 나는, 고구려는 가족이 죽으면 시체를 가매장했다가 추리죠. 그래서 한 곳에 모아놓는 것. 이게 뭡니까? 가족 공동묘죠. 가족 공동묘. 어느 나라예요? 옥저에서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이 될 수 없고 2번 부여가 이제 정답이다라는 거. 자, 이제 페이지를 넘어가 볼까요? 26쪽입니다. 26쪽에 29번 문제. 자,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거 찾아라. 자, 그리고 나.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자주 출제되는 것이죠. 가와 나. 그래서 가, 나의 국가를 또 찾고 거기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옳고 틀린 것. 지금 여기에서는 옳은 거 찾아라 라고 돼 있으니까 가를 먼저 찾아봅시다. 자, 그 나라의 혼인 풍속은 여자 나이 10살이 되기 전에 혼인을 약속하고요. 신랑 집에서는 여자를 맞이해서 다 클 때까지 길러서 아내로 삼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빠져 있는데 신부가 이제 집에 가죠. 그러면 신랑이 금은보화를 싸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장인어른 딸내미 주십시오. 그러면 줬다라는 거. 뭡니까? 민며느리제지요. 민며느리제. 어디입니까? 옥저입니다. 그렇죠? 옥저의 혼인 풍습. 자, 4번. 큰 세력을 가진 이는 스스로 신지라 하고 다음은 읍차라 한다. 자, 이 군장이 지배했던 신지, 읍차, 사만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뭘 풀어라? 옥저와 사만을 풀어라 라는 얘기예요. 자, 1번. 특산물로 단궁, 이란 활, 과하마, 그리고 반어피. 이거 언제? 동해입니다. 그렇죠? 동해인데 옥자라고 돼 있으니까 틀렸고. 자, 두 번째. 절제 농기구를 사용하였고, 모르겠다. 그렇죠? 벼농사를 지었습니다. 벼가 발달했다. 사만이죠. 어이구, 맞네요. 자, 세 번째. 대가들이 제가회의를 부족장회의를 운영했는데 제가회의는 고구려의 귀족회의인데 고구려는 없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해볼까요? 12월에 영고는 부여죠. 영고 12월에 제천행사 부여인데 부여는 없다라는 거. 29번은 그래서 2번이 이제 정답이 되겠죠. 자, 이제 페이지를 넘어가 봅시다. 27쪽이고요. 31번 문제입니다. 27쪽 31번. 다음 자료에 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자, 가번과 이제 나번의 국가를 또 찾아야겠죠. 산천을 중요시해서 산과 내마다 구분이 있고 함부로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족 경계가 명확한 책화를 얘기하는 것이고 책화는 어느 나라? 동예의 설명입니다. 그렇죠? 자, 나번. 가족이 죽으면 시체를 가매장했다가 추려가지고 한 곳으로 옮겼다. 뭡니까? 가족 공동묘죠. 가족 공동묘 같은 경우는 어느 나라? 옥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풀어보자. 1번. 가가 어디예요? 동해는 12월에 영고는 부여인데요. 영고는 부여인데요. 제천행사. 그렇죠? 틀렸고. 자, 두 번째. 민며느리제라는 혼인 풍속은 옥저에서 있었죠. 그래서 여자가 이제 남자 집에 들어와 살고 조금 있다가 이제 그 남자가 여자를 이제 데리고 오는 풍습인데 이게 옥저. 맞네요. 자, 맞고요. 3번. 가와 나 정치 체제는 연맹 왕국 단계입니까? 자, 연맹 왕국은 어디죠? 왕국은 부여 혹은 또 어디예요? 고구려만 왕국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 다 왕국이었고 이때는 어떤 국가? 군장 국가죠. 군장 국가. 자, 네 번째. 가와 나 모두 해당되는데 수렵사회 전통을 계승한 제천행사를 열었다라고 돼 있는데 부여입니다. 그렇죠?
자, 부여. 그리고 이 문장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수렵사회의 전통을 계승한 제천 행사는 부여.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자라는 거죠. 자, 여기에 둘 중에 두 국가 모두 제천 행사했습니까? 옥전에 제천 행사가 없었죠. 동해는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했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1번에는 몇 번이 정답이다? 2번이 이제 정답이다. 자, 28쪽입니다. 28쪽 33번 문제예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와, 가의 국가도 찾아야 되고 나의 국가도 찾아야 됩니다. 자,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았습니다. 도둑질을 하면 12배, 일책 12법이네요. 그 아래 보시면 남녀간에 음란한 짓을 하거나 부인이 투기하면 죽였고요. 와, 그렇죠? 투기하는 자는 투기하는 것을 더욱 미워하고 죽이고 나서 시체를 산 위에 그냥 버려서 썩게 했다. 와, 엄청나게 심했네요. 그렇죠? 일책 12법, 그리고 음란한 자는 이제 죽였다. 이런 것들 어디? 부여입니다. 자, 4번 귀신을 믿었기 때문에 국읍에 각각 한 사람씩 세워 천신에 대한 제사를 주고 뭐 이상한데요. 그렇죠? 이를 천군이라 했다. 와, 그렇구나. 제사를 주관했다 그러면 뭐 부여, 고구려, 옥전 안 했고 동해, 그렇죠? 그리고 사만, 이렇게 이제 제천 행사를 했었는데 천군이 나왔으니까 천군은 이제 소도 신성 지역을 지배하는 제사장으로서 천군이었다라는 거죠. 어느 나라예요? 사만이겠죠. 재정 분리 사회에 사만을 얘기하고 있다. 그거 바로 나오네요. 여러 국에는 각각 소도라는 별업이 있었다. 신성 지역. 그렇다면 지금 부여와 사만에 대한 내용이구나. 자, 기억번. 왕 아래 상가 고추가, 와, 비슷한데요. 고구려죠. 상가 고추가. 이것은 이제 고구려입니다. 부여는 마가우가 구가 저가 사출도니까, 그렇죠? 자, 니은번 보시면 농사가 흉년이 들면 국왕을 바꾸거나 죽이기도 했으니 왕권이 미약했다. 그리고 죽였다. 부여. 부여 맞네요. 맞네요. 자, 그래서 이 부여 같은 경우는 이제 괴한이 전쟁 나갔다 죽어버릴 수가 있죠. 그렇죠? 내가 져치면 모든 책임은 내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우제전법도 시행했었다. 이것도 하나 체크를 해둘까요? 우제전법. 불안하니까. 그렇죠? 자, 디귿번 보시면요. 제천 행사는 5월, 10월 두 번의 계절제 사만의 내용인데요. 사만이네요. 맞네요. 자, 리을번 보실까요? 동이 지역에서 가장 넓고 평탄한 곳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니 그것은 부여죠. 그래서 이제 정답은 니은번 디귿번에 있는 3번이 정답이지요. 자, 됐습니다. 자, 이제 페이지 이제 넘어가셔가지고요. 29쪽입니다. 29쪽에 35번 문제. 자, 각 나라별 생활과 풍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와, 이거 되게 어렵네요. 그렇죠? 요건 하나하나 다 짚어봐야겠네요. 자, 1번. 고조선 옳지 않은 거예요. 틀린 것. 자, 고조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게 했다. 맞아요. 이게 고조선의 8조법을 얘기하고 있죠. 8조법. 뭐 사람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그쵸? 맞네요. 자, 2번 보시면 동해의 얘기인데 한번 만나볼까요?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면, 그렇죠? 소, 말 이런 것들로 이제 변상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책화지요. 책화는 어느 나라 거예요? 동해 건데 지금 만나볼까요? 동해. 맞네요. 와, 맞네요. 세 번째 보실까요? 길흉을 점치기 위해서 소를 죽였어요. 우제전법. 우제전법. 여러분, 우제전법 어디 있죠? 부여. 와, 선생님 그럼 맞는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볼까요? 매년 10월에 제천 행사를 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여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부여의 제천 행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영고. 영고는 12월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건 맞는데 뒤에 게 틀렸다라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거 시험장에 가가지고 급하다고 그냥 막 앞에 거면 맞네 그리고 동그라미 치고 체크하면 틀리라는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조심해야 돼요. 쉬워 보이지만 간단하지 않은 문제다. 자, 네 번째 고구려인데요. 신부 집에 뒤에 집을 짓고 살다가 이 집은 뭐예요? 서옥이라는 집이지요. 그래서 이름하여 서옥제. 자식을 낳아 장성하면 아내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돌아가는 제도. 이게 어딥니까? 고구려지요. 자, 그래서 고구려의 서옥제를 얘기하고 있으니 맞네요. 그렇죠? 그래서 35번에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이제 마무리를 짓고요.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또 수업을 이어가지요.